자, 오늘은 실전 기출문제 2회에 대한 풀이를 할 거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문제는 7번. 7번부터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지금 이 문제는 평행 이동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타겟을 하나 정해서 어, 그, 그 점이 움직이는 정도를 전체적으로 도형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타겟을 어떤 걸로 잡아주냐면 점의 좌표를 완전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점을 사용하면 되냐면 A하고 A-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점의 좌표를 보면은 A점의 좌표는 마일, 2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했을 때의 A-는 3,3이라는 것을 좌표를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동을 보면은 X축의 방향으로는 점의 좌표를 이동 보니까 4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C점의 C 다시 좌표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얘도 C에서 시작해서 C 다시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C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2,5고요. 자, 얘도 같은 수만큼 이동을 할 테니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6,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구해냈냐면 A, B를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이 A-B-가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A-B-도 원래 있던 도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 B의 직선의 이동을 가지고 A-B-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는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B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방금 전에 평행 이동한 것만큼 똑같이 적용을 시키게 되니까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Y에서 Y 빼기 1. 평행 이동할 때는 식에다 적용시킬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적용시키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곱해진 거는 따로 떼어내고 괄호치고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X-4.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y는 yx 플러스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역시 C하고 D를 얻어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같은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것도 이동인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y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어디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 언급된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최단 거리를 구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에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A, 그 다음에 P, 이 Q까지의 최소 거리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점이 A점의 좌표고 이 점의 좌표를 아까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는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2,0으로 잡을 수 있고 그 점의 좌표를 A-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P의 거리, 그 다음에 PQ의 거리의 합이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이랑 똑같은데 그 최소값은 언제가 가장 짧게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A'까지 일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거기서 이 반지름만큼을 뺀 나머지 거리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심인 마이너스 4,8에서 A'점인 2,0까지의 거리,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준 것이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어떻게 구하는지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푼다면 표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B하고 C의 원소를 보면은 A 집합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이후에 나와 있는 표현이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X하고 Y는 전부 다 A 집합의 원소에서 갖고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 자, 표를 만들 때 A의 원소 마1, 0, 1을 적어주고 마1, 0, 1을 적어줬을 때에 내가 이 값을 X로, 이 값을 Y로 쓸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B는 2X라고 했기 때문에 2X의 값을 구한다면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뭘로 계산하게 되냐면 마2, 0, 2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Y니까 왼쪽에 있는 그 세로 줄에 있는 값을 하나씩 더해서 칸에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3, 마2, 마1 그 다음에 마1, 0, 1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자, 표를 만들었을 때에 얘도 A 집합에서 다 가지고 온 원소고 제가 이 값을 x라고 잡았을 때 여기를 y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2xy니까 이번에는 2x를 구해서 2배를 하죠. 그 다음에 y랑 곱한 걸로 칸에 이거요? 네? 뭐요? 아, 그러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학생이 찾아와서 잠깐 끊겼는데 자 이어서 그냥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그 x하고 y를 곱한 것으로 칸에 채워주면은 조금 더 쉽게 원소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번 문제. 자, 전체 집합 안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라 하자. 자, 그랬을 때 두 명제, 자, P는 R에 속하고 Q는 R에 속하는 게 모두 참일 때에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명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울 텐데 자 얘는 R 집합 안에 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R 집합 안에 Q가 포함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다 한번 따져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P는 R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P하고 Q의 합집합을 얘기했죠. P하고 Q 둘 다 사실 뭐냐면 R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집합시킨 것도 R에 속하는 거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여집합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두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P하고 R의 합집합은 왼쪽에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에 얘는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R의 여집합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안에 속하냐라는 것은 네, 요거는 어떤 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Q의 여집합은 지금 이 바깥 부분인 거고 R의 여집합은 R의 바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파랑색이 핑크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12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가 나오면 일단 화살표의 방향 먼저 표현하세요. 자, 일단 P가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에서 화살이 출발한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얘랑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풀어본다면 자, 기억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값은 A는 B 또는 A는 마비랑 같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P하고 Q 중에 어느 게 더 범위가 넓냐면 P의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얘는 Q에서 P 쪽으로 화살이 가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기억은 패스.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니은의 P는 A, B를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Q 범위는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다라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거는 A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클 수 있고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Q에 나와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P는 Q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자, 디귿에 이거 P 생략돼 있죠. 자, 디귿의 P는 A의 절대값하고 B의 절대값의 합이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봤던 거죠. 이건 해석하게 되면은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랑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절대값이 양변에 있으니까 한번 제곱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좌변은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서 A제곱, B제곱은 전부 다 사라지고 4AB는 0이 나오면서 자, 곱이 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A가 0이거나 또는 B는 0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B가 둘 다 0인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 0인 것이 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가 Q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13번.
자, 13번의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fx를 x축의 방향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p,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한 것을 r,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 s. 지금 우리가 봤던 대칭 이동에 대한 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 원점 대칭일 때는 x, y 둘 다 부호를 바꿔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에는 x하고 y의 변수를 바꿔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거를 밑에다가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은 y는 f, x, y는 0. 자,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된다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x, y.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아까 약속했냐면 P라고 약속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P, X, Y.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점 대칭이면 둘의 부호를 다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원점 대칭인 것은 네 번째 줄에서 원점 대칭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그러면 R로 표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은 x하고 y의 변수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얘는 s에다가 x, y.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식을 내가 첫 번째 걸 1, 2, 3이라고 이름을 달아줄게요. 자, 그러면 기억. 자, 기억을 보면은 P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번식에서 접근을 할게요. 1에서 지금 1번에 P를 보면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와 있으니까 X 대신에 마X를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f 마x 마 y는 p 마x y가 되죠. 자, 근데 이건 어디서 봤냐? 얘는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 값은 누구랑 똑같다? 2번에 의해 r이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도 보면은 여기 P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같은 식 1번에다가 지금 니은에 있는 P를 보면은 X 자리에는 Y가 들어가 있고 Y 자리에는 마X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Y로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마X를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F에다가 자, 2번식이라고 했죠. 2번식에다가 X 대신에 1번식이요. 1번식. 자, 1번식에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Y.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쟤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자리에도 역시 같은 방식대로 적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좌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은 1, 2, 3번 중에 누구와 똑같냐 봤더니 얘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S의 X, Y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누가 똑같냐면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귿을 볼게요. 자, 디귿은 시작을 뭘로 하나 봤더니 RX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번식을 이용할 거냐면 2번식을 이용할 거예요. RX와 관련된 식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디귿에 있는 걸 보니까 X 자리에는 Y가 들어가 있고 Y 자리에는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 대신에는 Y, Y 대신에는 X를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2번식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2번식에 F, X하고 Y 바꿔서 넣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우변두 아래 Y, X. 자, 그러면 이 방금 만들어낸 값이랑 똑같은 걸 1, 2, 3 중에 찾아봤더니 없죠. S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됐죠. S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4번. 자, 14번 같은 문제에서도 지금 주어진 이 수식의 변화를 먼저 좀 따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이 식에서 지금 X하고 Y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X하고 Y의 자리를 뒤바꾼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겠죠. 그래서 F, Y, X는 0.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봤더니 F1-Y가 되는 걸 보니까 Y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있죠. Y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X축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F -Y, X는 0.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 수식에 숫자가 튀어나오고 있죠. 이렇게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는 평행 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각각 어떤 변화를 시켰는지 그 값은 결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평행 이동할 때는 앞에 곱해진 거를 앞으로 뜯어내고 얼마만큼 적용시켰는지를 부호를 반대로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값을 보니까 숫자 값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걸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아냈으니까 그거에 맞춰 그림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Y는 X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에는 Y는 X인 직선을 그려놓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을 때는 쉽게 그릴 수 있으면 그리겠지만 만약에 그게 헷갈린다면 책을 회전시켜서 Y는 X 직선을 세로로 놓고 세로 방향으로 놓고 반대로 양쪽 모양이 똑같게끔 그려줘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다가 그거를 표현하려니까 회전이 되질 않네요. 자, 그러면 그냥 그림에다가 곧바로 표현을 할게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림은 이렇게 되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 그랬는데 X축이 여기 있는 선이죠. 자, 이 선의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것을 나타내게 된다면 위아래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인 부분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 선을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일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한 칸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니까 평행 이동이니까 모양 그대로 살려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그림인지 그림에서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번. 지금 이제 남은 문제들도 다 풀이를 하게 될 건데, 자, 15번부터 볼게요. 자, 15번에 집합 문제인데, 원소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해주는 게 문제 풀 때 조금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A, B, C.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이 벤 다이어그램에다 하나씩 채워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만 읽은 학생이 15래요. 자, 그럼 이건 A쪽 날개고요. 그럼 여기가 15라는 거죠. 체크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B를 읽은 학생은 35명. 근데 B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건데 아직은 전체 하나씩 빈칸을 채울 거니까 옆에다가 슬쩍 숫자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A하고 C 두 권을 모두 읽은 학생은 15명. A하고 C를 모두 읽었다 그랬죠. 자, 아직 표현 안 한 거 체크. 자, 그 다음에 B하고 C 두 권만을 읽었대요. 자, 이 두 권만이라는 게 포인트죠. 자, 두 권만 읽은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B하고 C의 두 권만 읽은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A, B, C를 모두 읽은 학생은 가운데니까 가운데가 5. 자, 이렇게 채웠을 때 A하고 C를 모두 읽은 학생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가운데가 5가 되니까 A하고 C 두 권만 읽은 학생은 10명인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C만 읽은 학생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 B, C의 합집합에서 A하고 B의 합집합을 빼주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직 그림에서 문제에서 표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모두 읽지 않은 학생이죠. 자, 이 모두 읽지 않은 학생은 어디 부분이냐면 얘네들의 껍데기 부분이에요. 여기가 10 해서 전체 몇 명을 채워라? 100명을 채워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더한 게 100이라는 거 이용하면은 이 C만 읽은 학생, 즉 여기를 X라 둘게요. 이 X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연산을 할 때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B가 전체가 다 35라 그랬으니까 얘를 35를 통째로 사용해서 식을 표현하면은 풀이 과정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게 라고 얘기했고 정수의 개수 물어봤죠. 자, 일단 가에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그 다음에 나에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 자, 이거는 그냥 준 게 아니니까 문제 속에서 잘 활용을 할게요.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속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일단 가에서 x 먼저 정리할게요. 자, 이 식에서 x는 x만 냅두고 전부 다 이항을 시키니까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가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수직선에서는, 이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4가 1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 a는 마3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나를 풀게요. 자, 나를 풀 때에 지금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의 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해를 얘기할 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를 표현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작고 어느 게 큰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0 만든 x가 3이고 얘는 0 만든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a가 마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3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크기 비교를 한다면 a가 마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여줘야 되나? 자, 헷갈리면은 a가 마3보다 큰 값을 넣어서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될 거예요. a가 만약에 1이다라고 놓고 푼다면 3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3이 더 크니까 저 수직선 상에서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된다면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3 뒤에 있는 게 3이죠. 자, 그랬을 때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자, 이게 2차 부등식을 푼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나에서 준 조건을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보다 작은 게 이 2차 부등식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은 이쪽에 들어가야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가 2차 부등식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해 놓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어도 1이 1보다 작은 것이 이 2차 부등식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랑 1이 같은 위치에 즉 여기에 왔을 때 2차 부등식은 이 1을 갖고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은 1을 안 갖고 가게 되니까 역시 같은 위치에 있어도 2차 부등식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도 맞고 나도 맞게 되는 조건을 찾는 거니까 20과 20을 연립을 해서 원하는 정수의 개수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7번. 자, 원방 문제인데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일반형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점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0,-1을 대입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1을 대입을 하게 되면 16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y, 1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4 플러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 3개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자 3개고 식 3개니까 연립을 하면은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팁을 준다면 이 두 식을 빼버리면 b하고 c가 사라지면서 a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에서는 이거는 문제를 좀 간단한 풀이를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을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이 있고요. 이 원에 대한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90도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반지름 90도고 얘도 90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걸 이용하게 될 거냐면 자, 이 점의 좌표는 0,a고요. 이 점은 중심이죠. 1,0. 자, 그러면 0,a에서 1,0까지의 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45도, 45도, 90도에 의해서 얘가 반지름의 루트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고 반지름 아니까 요거 값은 찾아낼 수 있겠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의 루트, 이게 거리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얘가 4니까 반지름은 2, 거기다 루트 2를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9번. 19번이요. 자, 19번에 포인트가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얘기했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의 x, y 좌표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절대값이 다 동일하죠. 자, 근데 동일하되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지나는 점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보고 부호를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지금 얘 지나는 점의 사분면을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제 2사분면이죠. 제 2사분면이니까 중심의 좌표도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아야 돼서 그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a, a 반지름은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뭘 지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4를 어떻게 한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4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 되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양변에서 a제곱 사라지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두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A-2하고 A-1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A는 2 또는 10이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심을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중심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A 값을 대입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는 마이, 2, 다른 하나는 마10, 10. 근데 문제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아까 사용했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죠. 20번. 자, 20번. 자, 많이 봤던 문제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을 스몰 m,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P점은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에요. 그러면 P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변하기 때문에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고정으로 쓸 수 있는 값을 먼저 체크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A, B의 길이죠. A하고 B의 좌표는 나와 있기 때문에 A, B의 길이는 고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고정인 값을 밑변으로 하고 P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A,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원 이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P점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요 삼각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요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점에 의해서 결국 뭐가 바뀌게 되냐면 높이가 바뀌게 되는데 그 높이 값은 언제 최소가 되고 언제가 최대가 되냐. 자, A, B에 대해서 중심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중심에서 이 A, B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이 P가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고 P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 선을 중심을 지나는 선을 연장을 했을 때 여기가 넓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P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되냐면 높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높이의 최대하고 최소를 가지고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의 최소값. 높이 최소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이면은 여기서의 중심은 마일, 2죠. 마일, 2에서 AB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뺀 거. 그 다음에 최대. 역시 같은 거에다가 이번에는 반지름을 더한 거. 이게 최대하고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풀 때 원과 관련된 길이에서 최대하고 최소가 나오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한 걸로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그거를 기억해서 이 문제에다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씩 하나씩 채워갈게요.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의 길이가 필요해요. 자, A, B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직선 AB가 필요하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AB를 봤더니 일단 AB의 기울기는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점 자체가 Y절편이네요. Y절편은 R. 그래서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지금 보면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걸 이용할 거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을 공식에다 넣기 편한 형태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에다가 1을 곱하고 능량꼴을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x-2y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식이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높이의 최소. 아까 마이너스 1,2에서부터 AB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x-2y 마이너스 2는 0. 이걸 가지고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점을 여기다 쓱 대입한 거의 절대값.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게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의 최소는 이 d에다가 반지름을 빼고 높이의 최대는 이 d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자고 얘기했죠. 자, 일단 이걸 계산하게 되면 루트 5분의 여기서 계산 틀렸네요. 예, 4예요. 자,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7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은 5분의 7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의 최소 5분의 7 루트 5에다가 반지름 찾을게요. 반지름 얼마냐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 높이의 최대는 5분의 7 루트 5 플러스 루트 5. 자, 그러면 높이 값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찾아놓은 밑변의 길이 AB도 있으니까 넓이의 최대하고 최소는 구할 수 있겠죠. AB의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스몰 m과 라지 m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서술형 1번. 자,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고 있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볼 때는 이의 거듭제곱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자, 그 다음에 A는 1, 2, 3, 4, B는 4, 5, 6, 7.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풀어야 되는 식은 요 식하고 요 식. 요거를 해석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A 빼기 B에서 X를 뺀 게 공집합이었다라는 거는 A 빼기 B에서 X에 의해서 다 사라진 거죠. 그러면 A 빼기 B가 X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A 빼기 B의 원소를 구하면 교집합을 제껴버리는 거니까 4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A 빼기 B는 1, 2, 3이고 그게 A, X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라는 건 자, 요거를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게 된다면 X 빼기 B인 거죠. 자, X에서 B를 뺐는데 X가 그냥 다 남아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x하고 y는 서로소라는 거죠. 서로소였다는 건 뭐냐면 x는 b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자, b와는 서로소라고 했으니까 x에는 b의 원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4 안 들어가고요. 5도 안 들어가고요. 6도 안 들어가고요. 7도 x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풀었던 거에 의하면 x에는 1, 2, 3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하고 2하고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10개 중에서 위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3개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없는 걸로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간만에 답까지 풀어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에 x가 마3보다 클 때에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x가 마3보다 클 때에 이 x 플러스 3을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3은 x가 마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분모가 양수 형태고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 분자가 양수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죠. 그러면 우리가 양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으니 산수의 기하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근데 산수의 기하를 적용시킬 때에는 분모와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문제 풀 때 필요하므로 지금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3을 그대로 살려서 주어진 식을 변형할게요. 자, 그래서 2로 뜯어내고 괄호 안에 역수 형태인 x 플러스 3을 써주고 뒤에 나오는 x 플러스 3분의 8을 썼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주어진 식이랑 값이 틀려지죠. 그래서 뒤에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5라는 작업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여기서 산수의 기하로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산수의 기하를 바로 적용을 시키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5 뒤에는 마이너스 앞으로 당겨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그 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에 곱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수 형태였기 때문에 얘가 약분돼 버리고 남은 걸 계산하게 되니까 2 곱하기 4가 되죠. 자, 그럼 얘는 3 이상이라는 걸 이상한 소리 썼네요. 자, 3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 b는 찾아냈고 그 다음에 그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어떻게 찾아주냐. 자, 그때 x값은 이 산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죠. 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루트 안에 곱해지는 이 두 대상이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이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3분의 8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x 플러스 3의 제곱은 8이고 x 플러스 3의 제곱은 4. 그러면 x 플러스 3은 풀마 2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x 값은 3을 넘겨주니까 2 빼기 3 또는 마2 빼기 3. 그래서 얘는 마1, 얘는 마5. 자, 답이 두 가지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주어진 이 조건이 마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마산보다 큰 것만 골라줘야 되죠. 이게 A, 얘가 B. 해서 A값, B값 구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 3번. 자, 원방 문제네요. 자, 원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이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때 삼각형 ABQ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P값을 구하래요. 자, ABQ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주어진 식을, 방정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 이동했대. 자, 그럼 우리가 식에다가 적용시킬 때는 부호를 바꿔서 적용을 한다고 아까 봤었죠. 자, 그러면 쟤는 플러스 1.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거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랑 이동하라 그랬는데 X축에서 대칭 이동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될 거고 그러면 그냥 원래식이랑 똑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처음에는 마이 컴마 1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을 원이 좀 찌그러졌네요. 자, 이러한 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이러한 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했더니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원에 대해서 자, 점 P가 원래 있는 원 위의 점 P가 이동을 해서 점 Q로 바뀌었을 때에 이 ABQ의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A점하고 B점의 좌표를 표현할게요. 자, A점의 좌표는 2,0. 그 다음에 B는 0, 마이. 자, 그러면 A, B, Q의 넓이는 밑변은 A, B로 고정이 되고 이 Q에 따라서 넓이가 바뀌게 되는데 아까 했듯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면 Q가 어디를 지나야 하냐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연결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연장을 한 이 점이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Q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AB라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AB를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90도라는 성질 이용해서 지금 높이하고 AB는 수직이니까 90도 관계죠.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의 이 접선
왜냐? 접선과 반지름은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직선과 원의 교점을 이용한다면 내가 Q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면 내가 Q점의 좌표를 알아야 얘를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한 걸 이용해서 P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Q점의 좌표는 뭘 이용해서 찾을 거다? AB와의 평행 접선을 이용해서 원과 접선의 교점으로 Q점을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자, A는 2,0이고 B는 0,2이기 때문에 AB의 직선의 기울기 B는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그래서 1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이게 Y절편이죠.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이용하고 Y절편 이용해서 AB의 직선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 그 다음에 풀마, 반지름은 아까 8에 의해서 2루트 2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2. 그래서 풀마 2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 4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얘가 x 마이너스 4고 얘는 x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Q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4를 쓸게요. 왜냐하면 y절편이 0보다 커야 해서.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과 방금 찾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하게 된다면 그때의 Q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Q점의 좌표를 알면은 평행 이동한 거와 대칭 이동한 걸 이용해서 P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P점의 좌표 모르니까 A, B라고 했을 때에 아까 가진 대로 똑같이 가주면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만큼 간다 그랬는데 얘는 점의 이동이니까 이동한 거 그대로 적용을 시키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P 다시 얘는 A 플러스 2, Y, X축의 대칭이면 Y의 보호를 바꿔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누구랑 똑같다? Q. 그러면 앞에서 구한 이 Q점과 얘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A, B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술형 3번까지 해서 끝났는데 선생님이 조금은 피곤한 상태에서 푼 거라 말이 좀 헛나온 것도 있고 빠르게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몸이 건조하게 문제를 풀어줬던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2회의 풀이는 여기서 끝낼게요.